기회는 만들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거는 기업인들의 숙제고 또 정부도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하신 고 이건희 회장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불굴의 도전 정신은 많은 경영인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은 대한민국의 경영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이신 이영면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영학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전통이 있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회장님으로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한국경영학회는 이제 1956년도에 아직 우리나라의 경영학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시점에 만들어졌고요. 제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65대 회장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고 지금 회원은 주로 이제 학자들이 많습니다만 기업인을 포함해서 한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관련된 학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한국경영학회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크고 네. 경영학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학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회 가운데는 제일 많은 그 회원을 확보하고 계시겠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네. 경제학회나 정치학회 이런 학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장 큰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두 발언에 이건희 회장님, 이제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 말씀을 했는데 많은 공과가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 경제에 끼친 그 업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다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또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이 있긴 하지만 네.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 이병철 회장님을 이어서 삼성그룹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지금의 삼성그룹과 삼성전자로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시고 또 그 내용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틀을 만들고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고 가신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이재용 부회장도 있고 또 삼성의 수많은 브레인들이 그 삼성을 또 잘 이끌어가고 또 문제는 풀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룹으로서 더 발전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은 이제 이재용 이제 체제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기대도 크고 네. 과제도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영학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는 승계 문제가 가장 이제 화두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그룹의 발전의 그런 좀 독특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경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가지고 얘기했던 이제 가족만 빼고 다 바꾸라든가 네. 또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또 1등이 한 명이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말씀과 주장들이 많이 이제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었거든요. 지난 한 20년 동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과연 삼성의 독특함과 그 앞서 나가는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삼성의 정신이라든가 경영 방식이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네. 혹시나 그게 또 흔들리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의 장점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또 네.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부분을 어떻게 삼성이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데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경영학자들은 더 그런 뭐 기대와 관심 이렇게 더 크겠지만 일반 네. 국민들도 뭐 거의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뭐 삼성과 관련된 국민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에서 일하는 분들, 또 그 가족들, 또 삼성에 납품을 하든가 협력업체라든가 이렇게 따지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민들만 숫자도 상당하고 예. 또 간접적으로 관련된 국민들이 크기 때문에 예. 국민적 관심은 뭐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네. 수치상으로 보면은 전분기 대비 2% 가까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당한 높은 평가를 받지만 이렇게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은 놀랄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게 뭐 기저 효과도 있고 네. 아직 추세적으로 상승은 아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3분기 그 경제 지표의 의미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1분기부터 좀 하락을 시작해서 2분기 때 아주 추락을 어떻게 보면 추락했다고 하고 할 수 있는데, 3분기에서 다행스럽게 뭐 반신반의가 있고 이게 계속 갈 거냐 V자 반등이냐 하는 논란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한 시점만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에 비한다든가 또는 국내의 어떤 방역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정부의 노력과 또는 기업인들의 노력이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우리가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반도체라든가, 물론 뭐 삼성 외에도 다른 그룹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은 일부 산업에서는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고,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듯이 저희가 어떤 기회는 만들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거는 기업인들의 숙제고, 또 정부도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V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어쨌든 이 미중유의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학회 운영에도 좀 애로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요. 네. 근데 요즘 어땠습니까? 올해 어땠습니까? 예, 저희 이제 한국경영학회가 뭐 다양한 행사를 하지만 예. 지난 8월에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가장 큰 행사로 한 2,000명 정도 보통 참여를 하고, 금년에도 2,000명 가까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시점이 재확산의 시기라 네. 불가피하게 저희가 행사 3일 전에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꼭 필요한 행사만 저희가 소수 인원이 모여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히 뭐 이거는 뭐 희망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들이 굉장히 온라인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학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금 물론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이제 아쉬움은 있기는 했지만, 이제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크게 문제 없이 한 80% 정도의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 것 같은데, 최근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 소위 공정경제 3법 네. 그 법안 처리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네. 또 여기에 기업들은 또 뭐 저항도 하고 있고 열심히 설득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경영학회에서는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다중대표 소송이라든가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한다든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기업은
자유롭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그런 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뭐 소송이 남발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정치적인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타협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긴 하겠지만 기업의 입장도 좀 반영이 된 상태로 가야 사실은 기업들이 잘 되고 경기도 좋을 때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어도 그걸 기업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네.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굉장히 코로나 관련해서 위기 상황인데 지금 그런 법이 통과되면 사실 뭐 업종별로 제한해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그걸 잘 극복해내겠지만 어려움이라도 지금 굉장히 경영 자체가 어려운 데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법이 통과되더라도 좀 살펴서 시행을 좀 늦춘다든가 또는 어렵다는 내용이 기업의 내용은 좀 받아들여서 수정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인사관리, 노사관계 쪽이 이제 주로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 노사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는 뭐 노조가 임금 인상 쪽에 이제 뭐 목소리를 높여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고용 안정 쪽에 네. 더 목소리를 높인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노사 간에 더 좀 소통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그 소위 임금 협상도 뭐 잘 예년에 비해서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네. 또 삐그덕거리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렇습니다. 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노사 관계? 통계 지표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의 노사 관계가 뭐 전 세계에서 꼴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평가는 좀 이제 열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대립적인 측면을 갖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성향이 좀 강경한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노사관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특성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비교적 가장 빠른 기간 동안 몇십 년 동안 만에 선진국 대열에 섰기 때문에 노사관계도 그거를 이렇게 뒷다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대립적이고 투쟁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조합이 기업의 상황은 사실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는지 아니면 재고가 많은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파업이나 이런 내용들 없이 가고 있는데 물론 일부 자동차 완성차 조립 회사나 이런 등등의 그렇죠. 회사들은 지금 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게 파업이 없이 교섭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한국 GM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가 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좀 현명하게 파국은 피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파국은 피하고 교섭을 좀 마무리해서 일단 회사의 매출이 좀 제대로 안정이 된 다음에는 또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준 근로자나 노동조합하고 또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건 제 생각이고 조금 갈등이 있는 측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떤 합리적인 해결책, 바람직한 방향 뭐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너무 기울면 안 되거든요. 네. 저희는 그동안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굉장히 약자다.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하는 차원의 접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그렇게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체적이진 않지만 일부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큰데 어찌 보면 그분들의 노동운동 방식이 투쟁의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뭐 좀 못 따라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노동조합의 목소리도 사회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쟁과 대립 이런 방식보다는 좀 협력이나 서로 이해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갈 여지는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평생을 투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그런 교섭 방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좀 물러나시고 새로운 네. 세대가 들어오면 새로운 세대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이슈에 더 접근할 것이고 과거의 대립과 투쟁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을 좀 찾아낼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 뭐 지금이야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 그러는데 비대면 시대 그 노사 교섭 방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또 바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형식적으로 바뀔 거고요. 회의도 네. 뭐 이제 아마 온라인 회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칸막이도 해야 되고 아마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네. 소통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이슈도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새롭게 전환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는 경영자만이 아니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도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그 기업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었으면 그럴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재택근무가 지금 많이 뭐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런 노동시장도 변화가 이제 불가피하고 뭐 이게 이제 경영 측면에서 또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각기 좀 이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네. 우리 회장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재택근무가 저희는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외적인 요인으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만은 그 외국의 경우에는 기업에 따라서 상당히 자유롭게 출퇴근이 이미 자유로운 그런 기업들도 많았고요. 재택근무는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퇴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안 해도 되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는 시간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 시간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우리가 토론하고 회의하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좀 있거든요. 네. 또 근로자들도 집에서 이제 주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꼭 집은 아니지만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생겨서 네. 생산성이 단기간에는 올라가지만 이게 이제 일반화될 때 과연 그게 유지가 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택근무를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게 장기화될 텐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서 이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또는 회사는 회사대로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재택근무가 되다 보면은 이제 상사가 직접 눈으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도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과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앉아 있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는지 자유롭게 뭐 일하는 거는 어디서 해라 집에서 해도 되고 편한 데서 해도 되지만 오늘 하기로 한 약속을 업무의 성과를 지켜야 되는 이런 성과 중심주의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질문 같습니다만은 네. 뭐 뉴노멀 얘기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이 기업들이 이제 그래서 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 우리 경영학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변화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 뭐 우리가 느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이 변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몇 달 정도 갈 줄 알았지만 이게 길어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음식 주문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과거였다면 그걸 감당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오히려 코로나19로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업계의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뭐 넷플릭스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이제 집에서 개인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이 4차 산업혁명, AI라든가 그런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로봇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네. 앞으로 계획하신 거나 포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한국 경영학회장이라는 큰 학회를 맡게 된 거는 제 역량에 좀 과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회장을 하면서 만 60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그동안 살아온 것도 뒤돌아봤는데 제가 주로 받는 생활을 많이 했다, 기대를 많이 해서 이제는 좀 가능하다면 제 지식을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책을 펴고 예를 들면 뭐 인쇄를 받고 저자로 이름이 나오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지식 창고를 만들고 확산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일까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겸손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제가 제 해석입니다만은 젊은이들한테도 좋은 이렇게 도움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역사가 있는 경영학회 올해는 더 특별한 시기에 지금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영학회 이영면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 경제인물과 이슈앤피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